여러분 다들 들어오셨죠? 예. 아침에 제가 시작할 때 링크를 네. 지금 발표자분 링크를 다시 한번 걸어 드릴게요. 제가 메시지에. 네, 지금부터 이제 원장님이 그 발표를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인 소개라든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유되기 시작했거든. 네, 공유되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앞선 발표에서 영랑님이 애저 AI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 애저 AI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살펴볼 게 애저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오토 ML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애저 머신러닝의 오토 ML, 자동화된 기계학습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예측 모델을 학습시키고 배포하는 것까지 이번 핸즈온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텐데, 먼저 간략하게 머신러닝이 뭔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불리는 머신러닝은 크게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이라고도 불리는 지도학습이 있고, 그리고 또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불리는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강화 학습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그 중에서도 회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도학습이 뭐냐 보면은 지도학습은 미리 정답을 주는 거예요. 기계한테 정답을 주고 예측을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 이게 딱 보면은 뭔가 반대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정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을 주지 않고 예측을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도학습에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 블로그 지금 링크 다들 받으셨죠?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유튜브 링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머신러닝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복습용으로 좀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배울 때 좀 약간 진입 장벽이 낮아서 공부하시기 되게 좋은 자료여서 제가 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화학습은 목표 지향 학습이라고도 불리는데,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강화학습에는 크게 에이전트랑 환경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 지향 학습이니까 아무래도 에이전트라는 친구가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요. 그러면 인벌 환경이라는 친구가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데이터에 따라서 지도학습인지 비지도학습인지 강화학습인지 이렇게 나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는 데이터를 우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정답을 이미 주는 게 지도학습이니까 그 데이터에 이미 과거의 데이터가 다 나와 있겠죠. 그리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비지도학습에 쓰이는 데이터는 그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 거고,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보통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기계학습의 분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지도학습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회귀예요. 그래서 분류랑 회귀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예측해야 할 데이터가 분류의 경우에는 수치형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귀의 경우에는
예측해야 할 데이터가 수치형 데이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차이만 알아주시고 들어가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오늘 저희가 핸즈온에서 다룰 데이터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미리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뭐 자전거 대여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 거예요. 뭐 자전거 대여 서비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서울시의 따릉이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건데 저희는 그 데이터가 이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일별 자전거 대여 수요를 예측하는 모델을 오늘 학습시킬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특정 일에 대한 정보, 뭐 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는 날, 일하지 않는 날이라든지 뭐 날씨 조건에 따라서 자전거 대여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 날씨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풍속 같은 것도 있고 기온 같은 것도 있을 테고 해서 이런 거를 입력으로 받은 후에 예상되는 자전거 대여 수를 출력으로 하여 예측을 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기 제가 표 형식으로 좀 해봤는데 여기 지금 과거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뭐 1월 6일 목요일은 20도. 이거는 제가 그냥 가정을 한 온도예요. 그래서 20도였을 때는 자전거 대여량이 뭐 40대의 자전거를 대여했어요. 라는 과거의 데이터가 있고 뭐 1월 7일에는 뭐 21도였고 이때는 42개의 자전거를 대여를 했어요. 라고 해서 이러한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지금 발견해야 할 데이터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이거를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러한 과거의 데이터로 우리는 이러한 미지의 데이터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그냥 아까 제가 회기랑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크게 회기랑 분류로 나눠지는데 회기는 수치형 데이터이고 분류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아닌 데이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측해야 할 데이터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아무래도 애저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시키고 배포할 거기 때문에 애저 포털로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그러면 포털로 들어가시는 게 제 블로그를 보시면 이쪽에 지금 2번 기계학습이란 무엇인가요? 여기 위에 애저 구독을 먼저 생성을 할 거예요. 만약에 구독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이디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구독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독이 없으시면 체험 계정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구독이 있는지 없으신지 잘 감이 안 와서 혹시 구독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구독을 갖고 계시네요. 반반 정도 돼요. 반반. 그러면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체험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체험 계정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저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하고 다른 계정 사용 여기서 계정이 없으신가요? 계정을 만드세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도 클릭이 안 돼요. 자세히 이걸 눌러야 돼요. 자세히를 누르시고 뒤로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누르시고 뒤로 누르시고 자세히 누르시고 뒤로 누르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 다 손을 내려주시고 일단 구독이 없으신 분들 중에 여기까지 해주신 분들만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은데 재성님 혹시 한 번만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아까 해주신 분의 그 손 드신 분의 반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아닌 분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손 드신 분들 위주 정도에서만 이제 계속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다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동의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원하시는 이메일로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 아마 전화번호도 입력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카드 번호도 입력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계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실 이메일로 계정을 만드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독이 생성이 돼요. 윤정님은 한번 만드시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네, 무료 그래서 체험 구독이 예전에는 그 전화번호 정도가 다르면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은 뭐 똑같아도 이제 무료 체험 구독을 만들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안 신용카드까지 다 돼서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음, 음, 만드신 음. 분들은 다시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종량제밖에 없어요. 종량제 사용. 이게 네, 근데 그래서 이거와 저도 지금 관련돼서 제가 이번에 행사하는 저기 무료 구독 이거 에이저 패스를 받으려고 했는데 얘들이 줬는데도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음, 봤을 때 생성을 하더라고 하더라도 오토ML 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 7번 강의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에이저 패스가 한 테넌트에서 여러 개를 생성하는 경우 이게 리소스를 같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오토ML 돌리면은 우리가 30분 안에 보통 끝나는데 무료 체험 구독은 다른 부서 그렇게 생성했을 경우에는 1시간이 지나도록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다 됐다고 했는데 에러 나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거 오토ML 돌릴 네, 때는 그래서 음, 음. 그래서 패스가 별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종량제 뭐 무료 체험을 이전에 쓰셨다면 종량제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로그인 하셔도 되죠. 그 계정이 있다면. 근데 이번이 완전 처음이시다 하면은 무료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이 46분이니까 한 50분 정도까지 다 구독을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까요? 50분 정도면 괜찮으시겠어? 네, 만약에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얘기요? 일단 저도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 구독이 되게 조금 구독이 되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구독이 조금 구독이 까다로워서 테넌트가 이게 애저 클라우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구독 같은 경우, 지금 테넌트 같은 경우는 이 계정이 꼬이면은 나중에 M365도 그렇고 뭐 다른 뭐 파워 플랫폼도 그렇고 이럴 때 되게 좀 곤란한 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계정이 2개가 있었는데 그 그 파워 BI에서 계정이 꼬이는 바람에 해결을 못해가 결국에는 테넌트 하나 없애버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 여러 지금 계정을 생성하실 때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빨리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손 들어주신 분들은 내리시면 되고, 지금 구독을 생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만 손을 들어주세요. 지금 두 분? 허성님이랑 김강민님. 김강민님은 손 내려주셨네요. 허성님은 지금, 질문해 볼 수 있나요? 질문? 예, 예.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번 무료 체험을 하면 그 이후로는 다시는 무료 체험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건가요? 네. 네. 무료 체험은 한 번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30일. 그리고, 음, 그래서 기존의 무료 체험을 이미 다 사용을 하셨으면 일단 종량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뭐 하나 여쭤봐도 괜찮은가요? 예. 네. 그 이번 실습이 어느 정도 크레딧이 소모가 되나요? 크레딧이 제가 이게 30분 정도 돌리거든요. 30분 정도 돌리는데 200원인가? 그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근데 리소스를 오늘 만들고 나서 만약에 사용 안 하고 놔둬도 계속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습 끝나고 리소스 그룹 삭제하는까지 다 하겠지만 필히 삭제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돈이 나가요. 작년에 저희랑 실습 이제 그 우리 스터디 하셨던 분 그 네트워크 관련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600만 원 나왔어요. 한 달 만에. 우리 그때 좀 비싼 거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매일 삭제하도록 하셨는데 그분이 있고 삭제를 안 했다가 한 달 후에 나오는데 6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서 아니 뭐 600만 원 우리 그 리소스 사용한 걸 가지고 600만 원 안 나왔는데 어떻게 600만 원이니까 한 번도 안 건 거예요. 한 달 내도록 리소스를. 그래서 그때 좀 비싼 리소스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리소스를 이제 삭제를 안 하면은 돈이 계속 지불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실습 끝나면은 리소스 그룹 자체를 삭제할 거예요. 그렇게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실습보다 더 중요한 게 삭제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 지금 다 계정을, 혹시 지금 아직 계정이 생성이 안 된 분들만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다들 지금 계정이 잘 생성이 되어 있네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주셔서, 그러면 저는 로그인이 다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다시 해볼게요. 일단, 에더 포털. 여기까지는 다들 들어가셨으니까, 저는 아까 로그인을 했는데, 네. 혹시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나요? portal.weather.com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혹시 여기까지 지금 못 오신 분들만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링크는 여기 올려드릴게요. 제가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여기까지 오신 걸로 파악이 되네요. 그러면 바로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화면을 크게 해서 리소스 만들기, 애저 서비스에 리소스 만들기 이 친구를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머신 러닝 그냥 머신만 치면은 여기 세 번째
여기에 머신러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기계학습이라고, 아이고, 다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작업 영역을 만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이 종량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로 클릭이 되어 있고, 리소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뭐 원하시는 리소스 그룹 이름을 원하시는 걸로 그냥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토ML, YJ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새로 신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 영역을 만들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업 영역 이름을 원하시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저는 YJ 오토ML 그냥 이거로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좀 뭐 잘못 뭐 여기 예를 들어 뭐 이모티콘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냥 이런 일반적인 문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초록 색깔 이 표시가 잘 나타나면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작업 영역을 해서 통과를 하셨으면 지역을 선택을 할 건데 만약에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지금 미국에 계시다 하면은 뭐 센트럴 US 미국도 또 땅이 크니까 뭐 동부에 계시면 이스트 US 중부에 계시면 센트럴 US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센트럴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토리지 계정이랑 뭐 키 자격 증명 모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동으로 작업 영역 이름을 이렇게 생성을 한 후에 초록색 버튼,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이렇게 나오면은 잘 된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건드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본값은 없음 이거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다고 체크를 하고 검토 플러스 만들기 아래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유효성 검사 통과라는 문구가 뜰 거예요. 이게 뜨면 만들기 여기 하단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배포가 지금 진행 중으로 뜨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소스 그룹 배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배포가 진행되는 거를 조금 기다려 볼게요. 혹시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시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볼게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지금 제 리소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포가 진행 중이고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배포가 완료됐다는 게 뜨면 바로 다음 스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나중에 한꺼번에 확 지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리소스 만들다 보면 리소스 그룹을 왜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리소스 그룹으로 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뭐 역할 기반으로 뭐 들어올 사람 못 들어올 사람 뭐 이렇게 그 역할을 구분해서 하는 그 역할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제가 볼 때는 지우는 거예요. 삭제하기 편하게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생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구글이라든지 AWS 같은 경우는 리소스를 하나하나 찾아가서 지워야 되거든요.
리소스 지우는 게 정말 귀찮고 힘들어요. 하나하나 찾아가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모아두니까 MS 같은 경우는 좀 네.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리소스 그룹을 전체를 다 삭제할 거기 때문에 뭐 비용 관련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지금 배포가 완료됐다는 게 떴는데 이게 뜨신 분들은 여기 리소스로 이동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리소스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작업 영역 이름이 여기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니셜을 따서 YJ AutoML이라는 작업 영역을 아까 생성을 했고 여기 이렇게 잘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여기에 스튜디오 시작하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혹시 여기까지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최지은님, 혹시 어디서 문제가 생기셨나요?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뭐 채팅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좋아요. 배포 진행 중입니다. 이제 완료되어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이 배포가 좀 각자의 그 컴퓨터에 따라서 좀 소요되는 시간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배포되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뭐 이미 다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된 분이 지금 됐네요, 이제. 그러면 다들 여기까지 넘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드디어 혹시 네. 채팅창은 구성원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 지금 들어올 때 그 링크랑 그다음 제가 그 먼저 그제 처음에 보내준 거는 게스트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였거든요. 게스트로 들어오시면은 채팅창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이신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팀즈 잘 못 사용하신 분들 위해서 뒤에 그 팀즈 링크를 보내주신 분들 있죠. 이걸로 들어오시면은 게스트로 만약에 안 들어왔다 이래 되면은 만약 이메일이 다르다 뭐 이러면은 아마 지금 사용은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게스트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최지연님, 뭐 허승님 다 제가 게스트로 초대하신 분들이고 저도 제 계정 하나로 게스트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게스트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접속하실 때 제가 드린 그 팀즈 링크로 들어오신 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게스트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몇 분이 게스트로 지금 안 되신 것 같아요. 외부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신효정 님도 지금 모임 게스트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그날을 막지는 않았거든요. 게스트들한테. 채팅창이 저랑 다른 분들은 보이는데 지금 본인들 그 채팅창 접근 안 되시는 분들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어, 외부이신 분들은 안 되거든요. 근데 게스트인 분들, 저는 채팅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링크랑 하면은 이런 것들 공유를 채팅창으로 해주시니까 저희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블로그 링크를 못 받으셨나요, 혹시? 뭔가 공유해 주신 건 제가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그러면 네, 재성님 말씀해 주세요.
팀즈 처음에 제가 보내드린 그 이메일 있죠. 이메일에도 그 연정님 블로그 주소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뭔가 공유해 주실 때 예. 채팅창으로 네네네. 해주시면 저희는 못 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를 할 때 최대한 채팅창을 안 쓰고 구두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일단 손을 한번 내려주시고, 여기까지 아까 다 오셨다고 하셨죠? 혹시 여기까지 못 오신 분들만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네, 이호재님이랑 김종렬님, 혹시 마이크 키시는 게 괜찮으시면, 어느 부분에서 막히셨는지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네. 네, 다들 손을 다들 내려주셨네요.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직 김종렬님 되신 건가요? 혹시라도 만약에 아직 안 되셨으면은 마이크를 나중에라도 키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 왔어요. 그리고 애저 머신러닝 잠시만요. 예, 허승님이 그 메시지 올려주셨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뉴바 자체를 못 찾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그 팀즈 앱이랑 그 웹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웹 같은 경우에 그 웹브라우저 팀즈 같은 경우에 밑에 하단에 보면은 하단에 그 우리 화면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마우스를 하단에 이렇게 쓱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메뉴바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메뉴바에 보면은 이제 사람 이제 그 표시 나오는 거랑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전화 끊기고 그다음이 이제 참가자 표시 그다음이 대화 이제 표시가 있거든요. 그 대화 표시를 누르시면 채팅창이 뜰 수도 있습니다. 메뉴바 자체를 못 찾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외부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허성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단 접속자 칸 나오는 걸 왼쪽으로 마우스를 올리면 작은 바 메뉴가 나와요. 거기서 채팅 아이콘 클릭을 하시면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로 가볼게요.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는 크게 총 3가지 노트북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배울 자동화된 ML, 오토 ML이 있고 디자이너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썬 SDK를 사용해서 코딩으로 직접 샘플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오토 ML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대상 매트릭 여기서 살펴볼 텐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튜닝을 하는 기능이고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 아이콘 보시면 좀 유추를 하실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GUI 기반으로 코딩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매트릭을 연결을 하고 해서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 배포까지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런 GUI 기반으로 활용을 하는 게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총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는 이렇게 3가지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 같은, 일단 여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바 표시. 이게 저는 지금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잘 보이는데, 만약에 좀 작은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게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잘 펼쳐져서 보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컴퓨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팅 리소스를 만들 건데, 여기, 이거를 다시 펼치고, 관리에 컴퓨팅이 있어요. 이 컴퓨팅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4가지 탭이 이렇게 나오는데, 컴퓨팅 인스턴스, 컴퓨팅 클러스터, 유추 클러스터, 연결된 컴퓨팅, 이렇게 4가지 탭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는 먼저 컴퓨팅 인스턴스 이 친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팅 이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퓨팅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니까 제 이니셜 yday 인스턴스 0106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컴퓨팅 인스턴스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리소스 그룹 설정할 때 자동으로 설정이 된 코리아 센트럴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상머신 유형은 저희는 오늘 좀 가볍게 그냥 돌려보고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GPU까지는 쓸 필요 없고 CPU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컴퓨팅 이름이 이미 있어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스턴스 1, 2, 3, 4 이렇게 하면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상머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권장 옵션을 자동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근데 저희는 오늘 좀 이게 아무래도 지금 추천해주는 거는 1시간당 0.33불이잖아요. 네,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오늘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가장 저렴한 컴퓨팅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상머신 크기에 권장 옵션에서 선택을 누르지 마시고 여기 모든 옵션에서 선택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클릭을 하시고 여기 VM 이름별로 검색 이 창에 DS11, DS11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친구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메모리 최적화된 컴퓨팅이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6개, 비용은 1시간당 0.2불 해서 14GB 이 정도이고 스토리지는 28GB 해서 이 친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 혹시 여기까지 못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네. 저는 가상머신 크기에서 그 선택 부분이 다 회색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모든 옵션에서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DS11을 검색하니까 다음 VM 크기에 대한 할당량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제 컴퓨터 성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컴퓨터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할당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네. 위치가 코리아 센트럴 같은 경우 많은 자원이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선택이 되는 거 보면은 지금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사용 가능한 총 할당량 얘기 말고 이게 다른 부분에 어디였더라? 이게 본인이 지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이거를?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요? 이게 그 고민을 할당량 지금 그 코어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서승님이 이거 하셨죠, 그죠? 똑같은 경우로.
지금 혹시 지금 허성님이 사용하시는 구독 계정이 무료 계정이신가요? 네, 무료 계정으로 지금 무료 가입했어요. 계정 네. 지금 가입하신 거예요? 허성님이 근데 이게 하셔서 지금 나가셨네. 이게 코가 지금 저도 한번 일단은 하시고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할당량 조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아, 부분을 조절하셔야 돼요. 이게 그 오늘 처음이신데도 이제 그러신 거 보면은 허승님 계시네요. 그 허승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 이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사항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옵션을 다 선택할 수 없는 회색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문의사항에다가 이제 선택되지 않는다라고 문의를 남겼더니 한 4-5분 만에 다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열어준 거예요. 예.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사용자 코어를 할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 모든 옵션 자체가 다 비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머신 자체를 선택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해당 내용을 똑같이 지금 선택되지 않는다라고 고객 지원 쪽에 요청했더니 한 3-4분 만에 이렇게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오면서 열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지금 그 할당량 그 보고 요청하는 거 눌러 보니까 무료 평가판 구독은 할당량을 늘릴 수 없다고 증가하려면 종량제 구독으로 업그레이드하라는 메시지를 보고 있어요. 저도 그때 저는 거기까지는 메시지는 보지 못했었고요. 맨 처음에 이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싶어서 종량제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크레딧이 이제 한 뭐 10만치 정도로 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종량제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안 되어서 한 번 더 그때부터 문의를 남겼었습니다. 저는요. 그렇구나. 예, 이게 제 거를 잠시 약간만 이제 공유를 한번 해드리면요. 제가 잠시만 제 걸 공유해 드릴게요. 네. 혹시 나중에 이제 똑같은 분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이게 제 거 지금 보이시죠, 그죠? 이게 지금 할당량에 관계된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인스턴스 이런 거를 지금 나중에 만들고 나면 지금 인스턴스하고 클러스터 이게 있는데요. 인스턴스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할당량복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스턴스를 사고 어떻게 이제 할당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구독에 지금 198개 중에 2개를 썼고 뭐 8개 지금 사용된 건 12개고 8개가 남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쓸 수 있는 요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쓰다가 모자라면 여기서 이제 요청 할당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거 용량을 더 늘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아예 생성부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똑같이 허성님처럼 그거를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를 못 봤는데,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우리 같이 실습하다가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가지 아까 제가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꼭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그 네. 신청 똑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지금. 네, 제가 빨리 신청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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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다시 공유.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뭐 다음 고급 설정 이거를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컴퓨팅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으니까 다음 고급 설정 이거를 눌러서 설정 구성은 추가적으로 고급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되게 간단하게만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기능을 체크를 할 필요는 없고 바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컴퓨팅 인스턴스가 만드는 중으로 상태가 잘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컴퓨팅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노트북으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 노트북이 좀 주피터 노트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컴퓨팅 자원이에요. 그래서 컴퓨팅 인스턴스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 인스턴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 저희는 두 번째 탭에 컴퓨팅 클러스터를 클릭을 해서 컴퓨팅 클러스터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 만들기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코리아 센트럴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코리아 센트럴로. 코리아 센트럴로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 가상 머신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용 그냥 클릭되어 있는 거를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CPU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CPU를 그냥 두시고 여기도 가상 머신 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모든 옵션에서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VM 이름별로 검색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DS11 클릭해서 여기도 똑같이 아까 인스턴스 만든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못 따라오신 분들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구독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으셨던 분 성함이 죄송한데, 뭐였죠? 제가 그때 채팅방을 못 봐가지고, 혹시 재성님 성함 알려줄 수 있나요? 구독, 아,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분은 되면은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컴퓨팅 클러스터 만들기까지 다 따라오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다음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컴퓨팅 이름 설정 구성해서 컴퓨팅 이름을 입력하는 그런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도 아까 인스턴스 만들었던 것처럼 뭐 비슷하게 여기는 클러스터니까 YJ 클러스터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이름을 붙이시고 최소 노드 수 같은 경우에는 2개로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뭐 작업이 없는 경우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 노드를 0으로 설정하세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막 요금이 막 나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거는 2개로 하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그래서 최소 노드 수 같은 경우에는 2개, 최대 노드 수도 2개. 이거 굳이 막 많이 해서 막 좀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2개 해서 맞춰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 노드 수 2개, 최대 노드 수 2개를 맞춰주시고 규모 축소전 유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폴트로 120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120으로 그냥 두고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SSH 액세스 사용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굳이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본인 고유의 컴퓨팅 클러스터 이름, 최소 노드 수 2개, 최대 노드 수 2개, 유효 시간 120초 해서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 저는 보니까 사용 가능한 할당량이 코어 2개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4개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소 노드 수가 1개에서 더 증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만드는데 이상은 음,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냥 1개로 진행을 해주셔도 문제 없어요. 네. 그러면 다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컴퓨팅 인스턴스 이 탭을 클릭을 하면, 아까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고 바로 클러스터로 넘어갔었잖아요. 지금 실행 중이라고 뜨는 것을 보아하니 인스턴스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기 조정을 노드 0개에서 2개로 올리고 있는 상태고 아직 다 되진 않았는데 이 컴퓨팅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뭐 다른 탭, 유추 클러스터랑 연결된 컴퓨팅 이 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추 클러스터를 살펴보면은 뭐 대규모 추론을 위해 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모델을 배포하는 경우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저희는 단순히 좀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만 오늘 할 거여서 쿠버네티스 서비스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 모델을 서비스로 진짜 배포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 이거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컴퓨팅 우리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도크에 자동으로 얘들이 서비스를 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연결된 컴퓨팅 이 탭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또 살펴보면 뭐 HD 인사이트 클러스터, 가상 머신 또는 데이터 브릭스 클러스터 같은 고유한 컴퓨팅을 가져오는 기능을 여기서 컴퓨팅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 뭐 데이터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만약에 나중에 다음 핸즈온을 한다면 꼭 다뤄보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같이 공부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언제나 환영이고 꼭 한번 데이터 브릭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팅 기능에는 인스턴스, 클러스터, 유추 클러스터, 연결된 컴퓨팅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 그 사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퓨팅 클러스터가 노드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컴퓨팅 클러스터 탭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상태가 지금 성공으로 되신 분들이 있으시고 아니면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아직 성공이 안 되신 분들만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다 되신 것 같아요. 다들 되게 빨리 되네요. 네. 그러면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컴퓨팅 리소스 중요한 것, 컴퓨팅 인스턴스랑 컴퓨팅 클러스터 2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그 전에 데이터를 먼저 살펴볼 건데 여기는 지금 따라오실 필요 없고 제가 한번 미리 다운 받았던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설명이 되게 길어지나요? 앞으로 여기서 좀 끊고 할까요?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30분까지 쉬는 걸로 할까? 아니면 35분? 35분. 네, 35분이요. 네, 발표자는 별로 안 쉬어도 되지만 듣는 사람은 되게 힘들기 네네네.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그러면 못 따라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뭐 교재도 한번 다시 빠진 거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러려고 하면 한 35분이나 한 10분 정도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35분까지? 그러면 네, 35분까지 쉬는 걸로 하고 아직 못 네. 따라오신 분들은 마이크 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 되신 분들은 여유롭게 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35분에 뵐게요.